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오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선거에서 나옵니다. 선거는 여론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조작한다든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국기문란 또는 국헌문란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에 청와대와 경찰이 결탁을 했다 하면은 이것은 부정선거인데 그 부정선거의 깊이가 이 정권의 거의 심장을 찌를 만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게 검찰 수사로 사실로 확인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 없습니다. 탄핵 사유라 이거죠. 탄핵 사유. 장영수 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은 헌법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오늘 문화일보에 선거 개입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제목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하명 사실일 땐 현대판 3.15 부정선거, 민주주의 파괴한 것, 노무현 헌법소원 청구했지만 헌재 헌법재판소 선거의 공정성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청와대가 민간 첩보 수집 수사보고 받았다면 정치 사찰 가능성, 국민은 무조건 신뢰 아닌 합리적 통제에 나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질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는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런 나라는 베네수엘라 꼴이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없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없었고, 김영삼 정부 때도 없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없었는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 정권 때는 관권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청와대가 지방선거에까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했고 결국 성공해가지고 낙선시킨 예는 없습니다. 전국적 범위의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어떤 청와대가, 막강한 청와대가 경찰과 짜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영수 여기 지금 문화일보에서는 초빙 저널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쓴 헌법적 잣대로 본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 선거에 대한 아픈 경험이 있다. 제1공화국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3.15 부정선거와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국민이 골기한 4.19 혁명이었다. 이 뼈아픈 경험에 따라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이러한 선거의 룰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과거 4.19 혁명을 불러온 현대판 3.15 부정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관권 선거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직업 공무원은 정당 가입도 금지된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같은 정부직 공무원이라 해도 선거 중립 의무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을 불렀고 결국 집권 1년여 만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탄핵 소추로 갔다. 만약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또는 밝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노무현에 비교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뜻이죠. 노 전 대통령은 그 후에도 야당 비판 혹은 여당 지지 발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후자, 즉 선거 중립 의무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언론 자유가 제약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정당이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경찰을 시켜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만약 확정적으로 밝혀지든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이분이 말한 대로 현대판 3.15 부정선거 정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이분은 장명수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입니다. 19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32여 년이 흘렀으나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의 제왕적 지위는 여전하며 관권선거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다. 막강한 권력에 집중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아직도 확실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권력을 직접 행사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유력 야권 후보자와 그 주변을 사찰하고 비리 의혹 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의 하명 수사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분명해진다면은 이는 보통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기본 틀과 국가의 기틀을 뒤흔드는 행위다.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죠. 큰 문란에 가까운 국정농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고 특히 청와대 비서실이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직무 범위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정해져 있는데 비서가 장관을 지휘하고 하는 그런 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밀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울산경찰 사이에 무슨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제의 청와대 비서실 제도의 아주 문제점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또 쓰고 있네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명 수사나 의도적인 표적 수사가 아니라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보고된 비리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담당하는 배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비선감찰팀을 운영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유력 야당 후보 주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감사원도 아닌 경찰에 사실상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치일까? 현행법상 청와대가 어떤 첩보를 수집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현재 청와대 직제는 법률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되어 있다. 이는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이 명시된 정부 기관들과는 달리 청와대 각 기관이 순수한 보좌기관일 뿐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 때로 매우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게 된다.
민간 비리 첩보를 수집할 근거도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사찰은 안 되죠. 공무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인을 사찰한 정보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작년에 울산으로 내려보낸 비리 첩보 중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첩보가 있었으니까 이걸 민간인 사찰에 의한 불법 정보라고 봐야죠. 만약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서 첩보 수집과 비리 이첩 등을 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의 오남용이라는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 권한 행사에 법률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오남용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다. 청와대가 비선감찰팀을 만들어 민간 첩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은 정치 사찰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어떤 측면이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찰에 이첩했다는 울산시장 비리 문건의 생성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 가운데 인사검증이 가장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철저하게 첩보를 수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 민주화 이후로도 역대 정부 청와대 비서진의 정치 중립 위반과 비대화 권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 청와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권한 행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고위 참모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 기본은 국민이 선출된 대표자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감시와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주권자로서 대접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권으로부터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불편이 있을 정도인데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이거죠. 국민이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비리, 청와대의 비리가 있으면은 국민이 거기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저항권 고발, 그리고 전화 걸기, 이승만 광장에 나오기, 글쓰기, 1인 시위하기 뭐 수없이 많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키는 것이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사회주의 독재가 되면 그 돈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체제를 지키려면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은 돈이 있을 때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하기가 괴롭습니다. 주권자는 절대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는 누가 대신 자기의 주권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게 자주국방입니다. 감사합니다.